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수연입니다. 지난달 미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센터는 우주가 탄생 초기에 급팽창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증거로 보이는 중력파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 중력파 모두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오늘도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궁금증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들이죠. 네. 그런데 빅뱅이라고는 들어보셨죠? 네. 우주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한 점에서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거의 빛의 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실제로 우주를 관측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가 너무 평평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지만 눈에 보는 세계에서 못 느끼잖아요. 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에 비해서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구가 둥근 걸 느끼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네. 우주가 빅뱅을 했다면 이것이 이제 사방으로 팽창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우주는 너무 평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우주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우주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는가. 네. 그러기 위해서는 빛보다 빠른 팽창이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자마자 빛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급팽창 이론을 1980년대부터 내놨습니다. 네. 이 이론에 따르면 뭐냐면 우주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0의 마이너스 한 35초, 그러니까 0.00에서 동그라미 35개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주가 급팽창을 했는데 얼마나 급팽창을 하냐 하면 먼지,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같은 게 태양계보다 훨씬 커지는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얼마나 순간적이냐면 0.00에서 10의 마이너스 32초나 33초. 그 정말 눈 깜짝도 안 되는 시간에 먼지보다도 작은 것이 태양계보다 커지는 그런 급팽창이 있었어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가설을 내놨는데 뭐 138억 년 전의 일이니까 증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찾은 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먼지도 안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태양계보다 훨씬 커졌으면 엄청난 중력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때 일어났던 중력파가 어딘가에는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한 게 뭐냐면 빅뱅 초기에 우주로 퍼졌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습니다. 빅뱅이 되고 나가지고 한 38만 년 정도 지나서 우주의 온도가 한 3,000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네. 이제 빛들이 우주로 쫙 퍼져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제 우주가 갑자기 밝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초기 빛들 중에는 중력파의 어떤 패턴이 있지 않겠는가. 네. 중력파는 이제 물결처럼 파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구진들이 그 남극에 있는 이제 전파망원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중력파의 파형들을 조사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모든 곳에서 들어오는 138억 년 전의 빛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미세하게 중력파의 흔적이 있다 이거죠. 네. 그 중력파의 흔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기 때문에 이것은 초기 인플레이션 때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 발견이 뭐냐 하면 인플레이션의 거의 직접적인 증거. 물론 네. 중력파라는 것은 중력에서 나오는 파형인데 네. 중력이 워낙 약한 힘이다 보니까 웬만큼 중력 변화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력파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 못했지만 네. 빅뱅 초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중력파가 우주 배경 복사에 남아서 흔적 남은 걸 발견해가지고 측정한 거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인플레이션이 정말 실제로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이 엄청나게 큰 지구란 곳에 우리나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훨씬 큰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우주의 넓이가 훨씬 넓어진 거예요. 이번 발견을 통해서 확실하게. 네, 그렇네요. 이 중력파의 흔적을 잘 따라다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화성 협곡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나사는 화성 정찰인공위성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찍은 사진을 나란히 올렸는데요. 해당 사진은 화성의 같은 지점을 3년이라는 시간 차이를 두고 찍은 것으로 2010년 사진에는 협곡이 없지만 2013년 찍힌 화성 사진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협곡이 뻗어 있어 눈길을 끕니다. 나사 측은 화성의 남부고원지대에서는 협곡 지형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추운 날씨에 생긴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쉽게 이런 지형이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의 협곡
협곡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촬영한 2장의 사진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협곡이 생겨 관심을 모았습니다. 교수님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 MRO라고 해서 화성 궤도를 도는 그 관측 위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화성 주위를 돌면서 계속적으로 화성 표면의 사진을 찍습니다. 네. 이것이 하는데 2010년에 찍었던 것과 2013년에 사진 찍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갈라진 틈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구로 치면 좀 협곡이죠. 네. 협곡이 생기는 건 뭐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갑자기 쫙 흘러가지고 땅의 고리를 회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고리 2010년 사진과 13년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이 화성에 어떤 뭐 물이 흐르지도 않고 기상 현상도 별로 없다고 느꼈는데 이런 협곡이 하나 생겼다 이거죠. 그럼 물의 흔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론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네.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가장 이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화성 대기에 제일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네. 낮은 온도로 이산화탄소가 얼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죠. 네. 이 드라이 아이스가 얼어가지고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폐인 거다. 네.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가 녹으면서 이제 흘러내리면서 이런 협곡이 폐였다라는 주장이 있고 네. 또 하나의 주장은 화성 내부에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한때 물이 흘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하기 힘들지만 중간중간에 화성 내부에 있는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물이 흐를 때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 위성이라든가 탐사선이 가가지고 화성에 실제로 액체 상태의 물이 흐르는 걸 관측한 수가 적이 없거든요. 네. 관측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협곡인지 네. 실제로 물에 의한 협곡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확률로서는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협곡의 가능성이 높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계획적으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에서도 사실은 지구보다는 대기가 1%밖에 안 되지만 대기가 있기 때문에 뭐 모래 폭풍도 불고 그다음에 네. 이제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풍화작용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지가 바뀌는데 이렇게 협곡이 생기는 거는 단순한 바람의 영향만은 아닐 것이다. 당연히 뭔가 흘렀을 거니까 파였을 거 아니냐. 네,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물에 의한 것인지 네.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것인지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 이게 만약 물에 의한 거면은 그곳에 혹시 생명체가 살 수도 있지 않나라는 거에 대한 연구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화성에는 물이 충분히 많을 거다. 네. 있다라는 건 확실히 됐어요. 근데 네. 그것이 실제로 액체 상태로 흐르는 건 관측된 적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